네, 안녕하세요. 네, 미셸입니다. 네, 어제 그 카톡방을 보니까 그 1시, 한 40분인가요? 네, 그때까지 카톡을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네. 저도 지금 이제 유튜브, 이제 블로그 글이 좀 뜸하죠. 네, 하지만 블로그는 정말 중요한 것만 블로그에다가 올려놓고 저는 사실 블로그에다가 글을 쓰기보다는 카페에다가 글을 더 많이 쓰거든요. 아마 네, 카페에다가 글을 쓴다는 것은 제 사업과 관련된 글을 많이 써요. 근데 제 블로그는 개인적인 블로그는 어, 그러지 않아요. 저는 카페에다가 아마 블로그 글 하나를 올린다면 카페에다가는 글 10개를 올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 카페에다 글을 쓰지 제가 운영하는 그런 사업에 관련된 글을 쓰지 네, 좀 심심할 때 블로그 그러니까 취미 생활로 좀 이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유튜브로 아주 취미 생활로 열심히 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 방법을 저는 3년 만에 찾았거든요. 네, 3년 만에 찾았는데 빨리 방법을 찾겠다고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저도 유튜브 하는 2015년부터 제가 그때부터 이제 내 100개 올리면 내가 공부하겠어. 이제 이게 2017년 딱 2년 만에 100개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2년 만에 움직였거든요. 2년 만에 이제 과외도 듣고 수업도 듣고 또 온라인 뭐 카페도 만들고 했는데도 방법을 못 찾다가 제가 30일 글쓰기 하면서 방법을 찾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꾸준히 드리냐면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한번 하다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싫어하는 것이 딱 갈리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막 방법을 찾아야지 라고 한다면 방법을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인스타도 해보고 페이스북 마케팅도 해보고 또 광고 집행도 해보고 뭐 컨텐츠도 올려보고 영상도 찍어보고 잘 못해도 괜찮으니까 이것저것 좀 시도를 하다 보면은 그 방법이 나랑 좀 맞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서야 유튜브에 그 매력을 느낀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좋아하는 것들, 내가 좀 잘하는 것들, 나의 성향들이 또 수익적으로 또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좀 개인적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실 그 사업을 하는 이죠. 그런데 약간 강사의 성향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강사랑 사업가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사업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그냥 뭐 일반적인 그런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직업도 강사고, 그리고 강의하는 것을 워낙 또 좋아하고, 그 일을 또 가장 오래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람이었는데, 유튜브를 이제 해야지, 왜냐면 유튜브는 굉장히 필요한 그 앞으로 그 필수적인 마케팅 플랫폼이 될 것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영상 중심으로 이제 그 보여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근데 인스타도 마찬가지고 뭐 페이스북부터도 영상 계속 올리잖아요. 네, 물론 이제 뭐 같은 회사지만 그리고 유튜브도 지금 거의 뭐 가투브가 된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알겠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유튜브 채널을 보면 내가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거예요. 얼굴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얼굴도 드러내야 되고 문제는 뭐냐면 그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프리미어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 또 그거지만 촬영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카메라는 장비는 그러면 결론은 어떤 결론이 나냐면 나는 시간이 없는데 내가 굳이 그것까지 해야 돼? 이렇게밖에 결론이 지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외국에 있을 때 그 유럽 2달 살기 하고 왔잖아요. TV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집에 25일 동안 있었던 집이 텔레비전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방에는 텔레비전이 나오지 않은 거죠. 뭐 거실에는 텔레비전이 있지만 우리 방에는 텔레비전이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저희 집에서도 그렇고 집에서 아침은 항상 그런 라디오 방송을 틀어놓거든요. 근데 라디오 김재동이 진행하는 방송을 아침마다 저희는 이제 항상 보고 밤에 들어와서는 저희는 음악을 틀어요. 저희 남편이 이제 음악 선정을 해서 음악을 틀고 그다음에 뭐 주말 같은 경우는 계속 음악을 틀어놔요. 그런데 그 음악을 어디에서 틀냐? 유튜브에서 틀어, 유튜브. 근데 그게 이번 연도만 틀었냐? 작년에도 들었고요. 재작년에도 유튜브에서 계속 틀었거든요. 네, 근데 나는 내가 지금 유튜브를 그 당시에는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몰타 했을 때 몰타에 대한 나라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듣던 말던 저는 그런 몰타 역사라든가 이런 그 유럽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서 계속 찾아서 잘 때 듣고 잤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지겨우면
그 탈무드라든가 아니면 그런 그 전래동화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영상을 보지 않아요. 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봐야 되잖아요. 일단 눈도 시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눈에 피로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보지 않고 들을 때는 운전할 때, 그리고 그 잘 때, 이럴 때 듣지 그 외에는 저는 잘 영상을 보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거대로 하면서 저는 머릿속에 계속 무슨 생각을 하냐면, 유튜브 해야 되는데 유튜브 해야 되는데 유튜브 뭐를 해야 될까? 아이템을 계속 못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정작 저는 보지 않고 계속 들어요, 유튜브로. 그래, 내가 얼굴을 굳이 드러낼 필요는 사실 없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자꾸만 유튜브에서 성공한 사례들, 유튜브에서 성공한 채널들만 계속 보다 보니까 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얼굴이 나와요. 그리고 편집을 너무 잘해요. 기가 막히게 잘하고 컨텐츠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는 세 가지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방법을 못 찾았어요. 이번에 30일 과정을 하면서 고민이 저도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커리큘럼 일단 다 나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전달을 할까? 어떻게 하면 알기 쉽게 전달을 할까가 고민이 되게 많았죠. 네, 고민이 많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좀 알기 쉽게 하지? 그게 지금 한 이제 원래는 음성 녹음과 이미지로 전달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이런 거 한 번 해보는 기능 없나요? 누군가가 이런 질문했죠. 이거 지금 불편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카톡으로 지금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한다는 것은. 질문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편한 거고요. 질문을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이게 되게 불편하겠다. 그리고 하나의 이렇게 채널로 조금 만들어서 보면 좋은데 그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게 이제 그런 찾아보니까 반디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반디캠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내가 그런 PPT 자료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영상으로 녹화를 시켜서 그분들에게 전달해서 조금 이해력을 높여야지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처럼 이제 반디캠을 영상을 찍게 된 거예요. 근데 영상을 찍다 보니까 가만히 있자. 그러니까 반디캠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반디캠을 유튜브로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검색을 하면서 이 반디캠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얼굴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굳이 얼굴이 나와서 유튜브에 찍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리고 해보니까 편집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 띄운 거는 PPT 파일로 그냥 띄운 거고요. 그리고 나는 PPT 파일이 필요한 거지. 이런 그대로 그냥 화면에 영상 촬영이 필요한 거지. 내가 이것을 자르기를 한다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더라고요. 영상만 녹음이 되면 되는 거니까. 그래, 이 방법이 있었구나. 그래서 나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튜브 채널에 올려야지 라는 컨텐츠가 만들어진 게 된 거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저는 제가 원하는 지금 원래부터 3년 전부터 유튜브를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에서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면 저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뭐를 했냐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럼 저는 뭐를 했냐? 어떤 노력을 했냐? 유튜브 강의를 들었어요. 3년 전에. 유튜브 강의를 들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들으면 너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 100개를 올려봐. 바로 움직이기 싫은 거죠. 그리고 방법을 못 찾은 거예요. 100개를 올려봐. 그럼 100개를 뭐를 올릴 거냐 이거죠. 뭐를. 내가 100개를 올려야 되는데 뭐를 올릴 거야? 100개 올리고 나면 나는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더 과외를 받고 공부를 하고 프로그램을 공부를 해야지. 편집 프로그램을. 이랬는데 왜냐면 바로 공부하기 싫은 거죠. 바로 시간 투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긴 해야 되는데 계속 미루고 있는 거죠. 스스로 그래, 너 하기 싫은 거 맞지? 그러니까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100개를 뭐를 올렸겠어요, 제가요? 별의별 거 다 올렸습니다. 이것도 찍어보고 저것도 찍어보고. 그래서 나중에는 뭐를 올렸냐면 우리 아이들하고 영어 하는 거, 우리 아이들하고 영어 공부하는 거 찍어서 올렸거든요. 저는 너무 행복했겠죠.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은 거고요. 우리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영어 실력이 올랐잖아요. 저는 유튜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유튜브를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더 이상의 가치를 얻게 된 거예요.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우리 아이들은 또 영어를 공부할 수 있게끔, 더 잘할 수 있게끔 되었고, 나는 드디어 100개를 올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100개가 딱 끝났네?
그리고 나서 이제 소소쌤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너무 저의 정말 과외 선생님이고 저는 강의를 들었을 때 이분 강의가 저랑 맞았어요. 일단은 알기 쉽게 너무너무 알기 쉽게 해주세요. 근데 되게 그리고 블로거도 전문적인 블로거보다는 좀 친근한 블로거가 좋잖아요. 이분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그런 유튜브 강사보다는 너무 전문적인 사람한테 배우면 나도 저런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포기해버려요. 저는 그래서 조금은 좀 뭐랄까 굉장히 사람 냄새 나는 나도 할 수 있네. 저분도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나도 조금만 하면 저분처럼 할 수 있네. 약간 이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강사가 저랑 좀 맞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의 강의를 한 2번인가 3번을 듣고 유튜브 홀릭이라는 그 유튜브 카페를 열었어요. 왜 카페를 열었냐면 자꾸 지금 해보는 거예요. 카페도 열어보고 지금 저는 그냥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시도도 하고 저런 시도도 하고 시도를 굉장히 하는 이유가 지금 나만의 방법을 찾는 거 아닌가요? 지금 나만의 방법을 빨리 찾아야 돼요. 전문가가 얘기해주는 방법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방법이 아니라 실제로 나만의 방법을 빨리 찾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열었고 그 다음에 유튜브 하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또 만나게 됐어요. 이제 만나게 되면서 제가 말레이시아를 갔네요. 네, 말레이시아를 보름 살기를 떠났고 말레이시아에서는 뭐였냐면 그 당시에 또 제가 유튜브 온라인 과제물로 제출하는 또 수업을 들었어요. 말레이시아 여행을 하면서 정말 틈틈이 영상을 너무 많이 찍었고요. 그럼 또 생각을 해요. 아, 영상 뭐를 찍어야 될까? 나 진짜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지금 콘텐츠가 없는데 도대체 뭐를 찍어야 돼? 라고 계속 고민을 해요. 그래, 일단은 영상을, 그러니까 브이로그는 또 싫은 거예요. 왜 브이로그가 싫으냐면 일단 저는 브이로그를 안 봐요. 제가 브이로그 몇 번 보니까 저는 브이로그의 좀 매력을 못 느끼거든요. 저는 텔레비전 이런 데 봤을 때도 약간 브이로그 느낌이 뭐 이런 거잖아요. 삼시세끼? 뭐 그런 게 히트를 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프로그램을 잘 보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텔레비전을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사람의 일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게 뜬다고 하는데 저는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을 좋아하지도 않고 많이 보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게 뜨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내가 좋아하는 거를 빨리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영상을 뭘 찍을 것도 없는데 라고 고민하다가 그래 그러면서 말레이시아 가서 좀 독특한 체험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독특한 체험을 한 것을 영상으로 찍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미션을 줬어요. 너 가서 솜사탕이 뭐냐고 영어가 솜사탕이 뭐냐고 물어보고 와. 이게 뭐냐고 물어보고 와. 그게 솜사탕이었거든요. 야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야 너 가가지고 이거 얼마인지 물어보고 와. 그럼 내가 오늘 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엄마 이거 뭐라고 물어봐야 돼? 영어를 이제 계속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애들의 그런 서바이벌 영어를 제가 계속 찍었어요. 그게 찍은 영상이 한 뭐 수십 개가 되거든요. 자, 그걸 통해서 얻은 거가 뭘까요? 여행하는 내내 제가 좋았겠죠. 그리고 남은 거는 영상이었어요. 틈틈이 아이들이 활동하는 그 영상. 이제 그게 그 영상 저의 3분짜리로 나오거든요. 그거는 제가 만들지 않고 제가 맡겼습니다. 돈을 주고 맡겨요. 내가 평생 동안 간직하고 싶은 거는 그냥 저는 좀 돈을 주고 맡기는 편이에요. 이제 그거가 이제 맡겼고요. 그럼 영상 하나가 또 생기잖아요. 그 영상 하나로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행복할 거예요.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뉴질랜드 영상 2개는 지금 제 유튜브 채널에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분이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네, 제가 한 일주일에 한 번은 봐요. 맞다. 이때 뉴질랜드 한 달 살기 할 때 너무 재밌었지. 맞아. 이럴 때 너무나 행복했는데. 그거 틈틈이 보고, 차에서도 보고, 한 5년 전에 찍은 건데도, 맞다. 애들이 이렇게 많이 컸구나. 그대로 남겨지잖아요. 저에게 얻은 거는 유튜브의 수익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얻은 거는 뭐냐면, 그때 아이들하고 함께 했던 행복들을 그냥 영상으로 남은 거. 저는 그게 가장 행복했어요. 자, 그리고 이번 30일 하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이렇게 찍으면서 저에게는 콘텐츠가 쌓이는 거죠. 이런 콘텐츠를 드디어 저는 유튜브 채널에 매일매일 올려야 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자, 보세요. 저는 지금 30일 과정 하는 그런 강사고요. 계속 강의하고요. 강의하는 내용들이 지금 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보고 계신 거잖아요. 듣고 계신 거잖아요. 이게 다시 유튜브 채널로 콘텐츠로 올라가요. 저는 한 번에 3가지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3가지 그런 가치 있는 일, 내가 얻을 수 있는 일.
그래서 아이템 찾는 방법은 실제로 이렇게 찾아야 돼요. 내가 어저께 A라는 시도를 했다면 오늘은 B라는 시도를 해보고 계속 다른 시도를 하면서 찾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왜 처음에 이런 말씀을 사실 드렸냐면 저에게 그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어떤 질문을 해주셨냐면 네, 질문 중에 굉장히 또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머리가 멍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왜 이거 하고 있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미셸님이 강조하는 기획이 굉장히 궁금해요. 예를 들어 포스팅할 때도 기획을 잘 하셔야 된다고 하잖아요. 질문 1. 기획이라는 것은 이 포스팅으로 사람들의 신청을 많이 받을 것인지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방향성을 말씀하신 건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거는 다양한 아이템을 쓸 수밖에 없어요. 기획은 뭐냐면 이걸 딱 받았을 때 이걸 지금 많이 팔아야 되는 기획이냐, 아니면 이거는 팔기보다는 사전에 컨텐츠를 더 먼저 뿌려야 될 것이냐는 마케터가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다양한 아이템을 가지고 기획을 해서 이런 기획적인 능력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포스팅의 주제 선정에 대한 말씀이신지요? 아니요. 이거는 아이템의 분석 능력이에요. 하나의 아이템을 던져주면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어떻게 기획을 할 것이냐, 컨텐츠 중심이냐, 이거 무조건 성과형이냐. 그쵸? 가령 그런 기획의 샘플로 몰타 한 달 살기 포스팅을 보내주셨는데 몰타 한 달 살기는 아이와 함께 몰타 한 달 살기로 기획을 잡으신 건가요? 제 포인트를 못 잡은 것 같아서요. 당연하죠. 포인트를 못 잡으셨죠. 왜냐? 제가 아니잖아요. 제 머릿속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제가 몰타 한 달 살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 몰타 한 달 살기 이제 포스팅을 보면은 첫 번째 이런 포스팅 있어요. 이 키워드가 지금 내 블로그에 먹힐 수 있을까? 이 먹힐 수 있을까는 글 쓰면 바로 1위 꽂힐 수 있는 블로그, 1위 꽂힐 수 있는 내가 지금 블로그 상태인가? 내 블로그에 셀프 체크예요.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쓴 포스팅은 다르겠죠? 최적화 글쓰기법을 통해서 완벽하게 네이버에 노출을 시키게끔 글을 써요. 그러니까 바로 1위를 잡네요. 그럼 저는 머릿속에 느끼죠. 몰타 여행이 조회수가 가장 높은데 몰타 여행으로 지금 뷰에서 1위를 잡았다는 것은 일단은 거의 글 쓰면 모두 다 1위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확신이 된 거예요. 아, 그러면 내 블로그는 일단 여행 키워드로 상위 노출이 되는 블로그야 라고 이제 저는 이미 제 목표를 달성을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저는 거기서 이제 그 상품을 대표를 거기는 담당자를 만나서 그런 상품을 홍보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상품을 홍보해야지 전에 항상 뭐가 중요해요? 테스트가 중요해요. 이게 매력적인 상품인지 아닌지. 매력적인 상품이 아닌지 긴지에 대한 포스팅 기획은 또 달라요. 그래, 그러면 이 목적은 뭐냐면 과연 이렇게 내가 포스팅을 하면 사람들이 이 상품을 되게 매력적으로 할까? 안 할까? 그럼 매력적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것은 기획자의 능력이에요.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해내느냐. 그것은 기획자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블로그의 방향성에 대해 궁금해요. 한 가지 주제로 쭉 포스팅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이것저것 올리면서 이유 추가율과 이탈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갑자기 걱정이 되기도 해요. 네, 제가 왜 이걸 읽어드렸냐면, 그리고 제가 최초에 왜 유튜브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저는 3년하고 이제서야 유튜브에 대한 방법을 찾았거든요. 한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쵸? 한지 얼마 안 되셨으면 방법을 찾기보다는 시도를 하셔야 돼요. 방법보다는 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시도를 하면 할수록 그 방법이 찾아지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고민하시기 전에 나는 오늘은 어떤 시도를 한번 해볼까? 네, 이런 고민하는 것이 빨리 아이템을 찾는 방법이에요. 네, 디지털 노마드로서 오늘은 제주도 날씨가 굉장히 별로 안 좋네요. 원래는 사실 디지털 노마드라는 것이 그냥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일을 오래 못해요. 일하기 싫으면 안 하거든. 일이 들어와도 내가 하기 싫어 그럼 안 해요. 오늘 저처럼요. 오늘 이제 제가 오늘 사실 스케줄이 3시 학교를 가야 돼요. 3시 학교를 가서 이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침에 오늘 좀 출근해볼까? 이제 출근을 카페로 해요. 카페로 가셔야지만 일이 빨리 돼요. 집에 있으면 일이 잘 안 돼요. 텔레비가 있나? 좀 텔레비 좀 볼까?
저는 텔레비를 잘 보진 않는데 그 EBS 좀 교육 프로그램 제가 보는 게 있어서 그럼 1시간, 2시간은 또 텔레비 보고 있고요. 좀 더 피곤한 것 같아. 좀 더 누워있어 볼까? 핸드폰에 사람들이 뭐라고 올려놓나 볼까? 그리고 그 일이 더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카톡방 일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얘기가 더 재밌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거에 빠지다 보면 제 일을 못하겠죠. 근데 오늘 보아하니 3시에 학부모 상담이 있지. 제가 오늘 1시 반에 보컬 수업이 있거든요. 1시 반부터 2시 30분에 보컬 수업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9시에 출근한다 그래도 10시, 11시, 12시 3시간밖에 카페에서 일 못하거든요. 아유 뭐 집에서 그냥 커피 마시면서 해. 그래서 집에서 이제 커피 마시려고 이제 일을 하려고 책상에 앉았더니만 일하기가 너무 싫으네요. 일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카페 가면 일은 해요. 일을 안 하지 않아요. 그거 뭐 3시간 동안 뭐 하겠어요. 그런데 카톡방을 또 보니 또 이렇게 질문들이 올라오네. 아이 그래 일은 내일 해. 그냥 이거 해. 녹음해. 어차피 나도 이것도 일인 거잖아. 지금 저도 하는 거 일인 거고 재미있고 취미 아닌 거예요. 들으시는 분들 다 비용도 내고 다 지금 엄청난 비용을 내고 지금 들으시는 거잖아요. 비용은 돈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 영상을 봤을 때 시간 투자에 대한 저는 보상을 해드려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재밌어서 제 영상을 할 것도 많은데 듣고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일.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를 한 가지 일만 하면 안 돼요. 비 오는 날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고요. 내가 일하기 싫은 날 또 매일 하는 일이 있긴 하지만 내가 그 일이 또 하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하기 싫을 때는 그럼 뭐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또 그날 하고 싶을 때가 있고요. 또 비행기 안에서 하는 일이 사실 있어요. 비행기 안이나 해외 가서 글이 굉장히 잘 써져요. 저는 그래서 사업적인 그런 컨텐츠들을 좀 해외에서 만드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왜 그러냐면 생각할 게 별로 없어요. 해외 나가면. 근데 오늘은 뭐 먹지? 오늘은 어디 놀러 가지? 오늘은 뭐 먹을까? 오늘은 어디 놀러 갈까? 두 가지밖에 생각할 게 없잖아요. 네, 그거 외적인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근데 지금은 오늘 애들 학원 가야 되는데 오늘 상담이 있지. 1시 반에 보컬이 있는데 다음 주는 추석이야. 추석에 난 언제 가야 되는 거지? 비행기표는 예매를 했나? 차는 어떻게 된 거야? 왜 탁송을 안 했으며? 또 오늘 카톡부터 시작해서 네, 너무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해외 가면은 모든 게 다 단절입니다. 오늘 뭐 먹을까? 오늘 어디 갈까? 이거밖에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일이 더 잘 돼요.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들이 해외 가는 거예요. 왜? 일에 그런 막 이렇게 잡음이 일어나는 것들을 다 싸그리 사라지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카페를 간다거나 아니면 그 해외 간다거나 뭐 싼데 뭐 그래서 치앙마이 많이 가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기보다는 저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나만의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문가들 찾지 말고요. 성공한 사람들 찾지 말고요. 나만의 방법. 나만의 방법이 또 다른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꾸준히 한다면. 네, 어쨌든 디지털 노마드 아이템 찾는 방법. 네, 제가 유튜브 제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